8월 20일 오전 9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이 됐는데 먼저 오늘 증시 현황을 좀 보기 전에 이 썸네일에 보시면 제가 두산은 빨강인가 파랑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형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진과 옆에 풍력발전소가 서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수소도 하고 풍력도 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시장을 보면 최근에 원전은 조금 힘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태양광 그리고 수소,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차트가요. CS 윈드 차트예요. 풍력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CS 윈드의 차트인데 흐름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좋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할 때 아무래도 원전 쪽이 강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해리스 쪽의 우세론이 점쳐지면 좀 강한 수급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에 미국의 흐름이 좀 이렇다 보니 두산은 수소도 하고 풍력도 하고 그리고 원자력도 한단 말이죠. 흐름을 보면 꼭 이 빨강색을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두산의 정치색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파랑의 맥을 못 춘다. 해리슨이 잘 되면 두산이 조금 맥을 못 추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짚어보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혹시 수익을 누리고 계신가요? 수익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투자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진짜 운이 없는 것 같다. 계속 수익이 마이너스고 주식으로 돈 벌어봤던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바꿔보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네가 왜 내 투자 DNA를 갖고 운운하냐.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치면 저도 한국 사람이라 한국을 응원하겠죠. 하지만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모르죠. 한국이 이길 수도 있고 브라질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100경기를 1년 동안 치른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브라질이 더 많이 이기지 않을까요? 축구의 경쟁력으로 봤을 땐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확률 높은 투자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다주고 그 수익은 여러분들에게 복리로 계속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선순환이에요. 제가 텔레그램에 23 프로젝트랑 100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길어질까봐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에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딩을 해드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타점을 잡아드린다 이것 또한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확률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시자 이겁니다. 제가 어떻게 확률 높은 투자를 운영하는지를 공개를 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단기 투자 대응방이라고 그냥 모의 투자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구독자 1명 저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시면 제가 그날 텔레그램에 그때 어떤 종목을 언제 샀는지 여기 보시면 날짜 시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이렇게 남겨요. 이건 속일 수가 없죠. 텔레그램에 날짜가 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그날 엑셀표로 얼마의 수익을 실현을 했는지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 마이너스 100%는 매도를 아직 안 한 거예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 함수값이 오류가 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현재까지 5.29%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단기 수익을 운영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따라하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를 코멘트를 드리면 동의가 되시면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100명이 모이면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선비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보셔라 이거고요. 여기에 최악의 리스크는 원금 손실이 물론 가능해요. 원금 손실이 가능한데 일단 23 프로젝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 수익률 23% 매월 수익률 목표를 하고 12달이 지났을 때는 1099% 수익률 10배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첫 달째부터 12달째까지 추가 불입이 없습니다. 물타기, 불타기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금에 대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추가 불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해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기는 확률 높은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여기에서 복리 수익을 누려갈 겁니다. 자, 100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매월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매월 6%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12달이 됐을 때는 2배, 이게 100%죠. 100% 수익을 목표로 하는 포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확률 높은 건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뉴스 분석, 그리고 주담 통화까지 총 동원을 해서 포트 운영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목표 수익별 포트 구성을 해서 매월 수익 결산을 해가지고요. 성공하는 게 있고 실패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는 계속 이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반복을 할 거고요.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실패에 대해서 포트 점검을 하고 내가 뭘 실수했는지 점검을 한 뒤에 다시 재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익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12달이 지난 뒤에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만약에 2배가 안 되고 여러분들 10배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5배가 난다라고 해도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50% 수익률이 1년에 적습니까? 저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제가 이기는 투자가 어떤 건지, DNA를 바꾸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자 함이니까 리딩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이거 평생 할 생각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유받고 싶으시고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간단하게 23 프로젝트 희망한다 23 보내주시고 나는 100 프로젝트 희망한다 라고 하시면 숫자 100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분이 참여하면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 한다라고 해놓고 안 한 적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시고 저랑 같이 어떻게 DNA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보시죠. 자, 먼저 미국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볼까요? 뉴스케일 파워는 어제 윗꼬리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3.74%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BWXT 1.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꺾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원전 시장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코도 계속 보고 있죠. 카메코도 밑에서 놀고 있지만 그래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BWX 테크놀로지스와 비슷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를 좀 볼까요? 자, 이 뉴스는 오늘 8월 20일 새벽 3시 40분에 나온 뉴스인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매수 청구권이 2890원이죠. 자, 지금 주가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18,230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오늘은 여기에서도 조금 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주주들, 이 매수 청구권이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손실폭을 줄이든지 약간의 차익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매수 청구권이 이 가격을 방어를 해주면서 이 주주들이 반대를 안 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매수 청구권을 인수해야 되는 가격의 한도가 6천억이죠. 이걸 넘어서면 합병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두산이 이 정도의 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이걸 넘어서면 추진하려고 했던 이 지배구조 개편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산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천억 원이고 두산 밥캣은 같은 내용으로 1조 5천억 원의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5천억 원. 요거 세 개가 어떤 것도 다 통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같은 조건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통과를 해야 되고 어디 한 군데라도 뻐그러지는 데가 있으면 합병이 무산되기 때문에 두산은 사실 확률적으로 이게 높은 확률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흐름은 지금 결코 만만하게 가고 있지 않고 두산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금감원과 지금 국민연금 쪽으로도 지금 캐스팅 보트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오늘 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 좀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여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두산그룹 최소 자본으로 지배구조 개편하려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려고 하니 요거도 먹고 저러려고 해도 본전도 못 찾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겨서 무제한 정정, 이거 금감원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에 지금 벽에 부딪혔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뉴스를 계속 체크하는 건 중요하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게 복현이 형이죠. 복현이 형 저도 좋아합니다. 이분 금투세에 대해서 소신 발언할 때부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분이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밸류업이죠. 밸류업 정책이 나옵니다. 9월 달에 나올 예정이에요. 9월에 밸류업 정책으로 이제 뭔가 이제 꺼내 들어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뭐 금융지주사 같은 내용들도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PBR 지표를 통해서 지표가 낮은 1 이하인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그리고 PER 그리고 ROE까지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데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을 밸류업을 시키겠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문제들, 이런 근본적인 걸 해결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두산에서 얘가 왜 튀어나오냐. 근데 여기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 두산의 합병 내용이 주주들의 어떤 실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떤 그룹사 이런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좀 이렇게 고려한 게 아닌가. 불법은 아니긴 한데 이 부분이 괘씸하다라고 해서 이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는 복현이 형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계속 무제한 제한 없이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고요. 두산은 계속 좀 입장이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에서 이거를 좀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두산 로보틱스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너네들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일가의 지분 이석 없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다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이거죠.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에서 유증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좀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두산 그룹사와 개인 주주들, 이 개인 주주라 하면 누굽니까? 에너빌리티죠. 에너빌리티 주주 간에 이런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가라고 생각해보면 크게 반대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산하에 밥캣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두산이어도 이 한 지붕 아래 좀 다른 밥그릇을 차고 있는 로보틱스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주주들 간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좀 있다. 만약에 여러분 합병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유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서한에도 나와 있다시피 1조 원이 필요해서 1조 원을 차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증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해 달라. 유증하면 너네도 안 좋지 않냐? 근데 차입을 하려고 하니 지금의 지배 구조에서는 차입금이 나오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밥캣을 로보틱스 산하로 둬야 1조 원에 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CR도 안 먹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주들의 어떤 달래기 차원에서 시너지 극대화가 목적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매수 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사주 전부를 소각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6천억이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천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로 매수 청구권이 나오게 되면 두산이 이거를 인수하게 되죠. 그러면 두산은 자사주로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하겠다. 진짜 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소각하면 그나마 낫죠. 이러면 정말 말을 지키는 건데 저는 뭐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두산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산이 뭐 합병 비율 말고 건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네가 합병 비율을 건들까요? 차라리 무산시키지 않겠습니까? 합병 비율을 만약에 건든다라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이 매수 청구권을 말 그대로 이렇게 소각하는 전략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유증에 대한 생각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합병이 된 다음에 정말 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소각까지 해서 되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줘서 최소한 어디까지는 올라줘야 되냐? 매수 청구권 가격인 2890원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두산 입장에서도 안심이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차트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가 자 이게 보시면 진짜 찬물 껴지는 거예요. 자 빨강이냐 파랑이냐 얘기했는데 두산의 답변은 나는 정치랑 상관없지만 나는 파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씁쓸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21선 그리고 5일선 여기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여기에 121선까지 수렴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뭐 여기가 만남의 광장도 아닌데요. 5일선, 21선, 121선 타고 있는 모든 노선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JC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매수 청구권까지는 올라와줘야죠. 여기 매물대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만남의 광장 있을 때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계신 곳까지 최소한 5산까지는 와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만남의 광장에 계시면 안 돼요. 오산까지는 올라오셔야지 원전은 갑니다. 그래서 합병이 결정이 되는 최종적인 주총이죠. 9월 25일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합병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여기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화두는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유중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로보틱스의 이해관계와 에너빌리티 이해관계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회사채 발행은 이 두산이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채 발행한 거는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에 있는 거를 갚기 위해서 저금리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주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여서 이거는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우동 한 그릇 드시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동 드시는 분들이 지금 뭐 감자까지 먹겠다고 계속 휴게소에서 계신 상황이에요. 주차비는 안 나가지만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은 조금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광고 드린 것들 여러분들 뭐 그냥 스킵하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요거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리딩 아니고요. 다시 광고를 좀 드리자면 제가 100명이 되면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단기 투자 대응방이라고 제가 혼자 운영하는 이거 만들었어요. 이건 저밖에 못 봐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2, 3 프로젝트, 100 프로젝트는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매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8월 13일부터 제가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대응방이죠. 어떤 종목을 언제 몇 시에 샀고 그걸 제가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날짜가 나오고 가격이 나와 있는 거를 캡처를 남겨놓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면 조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도 제가 어제 산 종목을 오늘 팔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 이덴시스 지금 오늘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가 단기 수익을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를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확률 높은 투자인지를 공유해드리겠다라는 취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제가 이 종목을 왜 샀고 이 종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여기다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공부가 되는 거고요.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증명해 드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연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문자를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들어오셨는데 문자 안 남기신 분들은 승인 처리가 안 됩니다. 입장이 안 되세요. 문자로 23 또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 100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제가 승인을 하고 입장을 해드릴 겁니다. 두 개 다 참여하신 분들은 각각 23, 100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